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질문에 앞서서 이거 네. 한번 짚고 가자라고 저희 네. 말씀을 나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어떤 영향을 일단 네. 미칠지 오늘 국내 증시에 잠깐 살펴볼까요? 네, 지난 미국 금요일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네. 지표 발표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빅테크들도 반등을 좀 했고요. 좀 긍정적인 지난주 좀 빅테크주 급락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주말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그래도 글쎄요 어떻게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큰 기조는 빅테크하고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밝혀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관련 이제 그 회사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또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한번 까봐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당연히 심리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한번 오늘 시장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일단 신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바이오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심리적으로 또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바이오 종목이요, 여러분.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그렇죠? 있는 네.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번 주 내내 좀 주목하시고요.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다 뭐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번 주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PPI가 그 CPI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에 힘을 계속 실어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네. 일단은 사실 금리 인하 이번에 하고 나면 네.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다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CPI까지는 그래도 예상대로 나오면 시장에 영향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좀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예방주사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 소화들을 하는 과정이고 누군가는 이번 CPI 발표 인해서 차익 실현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빅테크 위주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HBM으로 파급된 여러 가지 상승 효과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서머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직 서머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네.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8일 만에 매도로 들어선 외국인들이 네.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2,900포인트 빠르게 좀 안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실망스러운 금요일이 네.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자, 반도체주에서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오랜만에 한 5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 내내 매수를 해온 그 금액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아직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약 10조 정도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급증하면서 그때 연간으로 벌었던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58조 정도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직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갈 길은 실적 기준으로는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경향들은 있는데 아직 우리가 HBM이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긴 합니다만 이제 낸드와 디램이 살아나고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고 있고 HBM 쪽이 아직까지 실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버블이 사실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 버블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빅테크, 우리나라 반도체주 빅테크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추세 우상인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매매를 해도 되고 또 투자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머랠리 좀 더 갈 수 네. 있겠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빅테크 기술주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계속 유효하겠네요. 네. 당분간은요. 네. 그럼 로봇주 좀 어떨까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길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고 네. 하반기에 좀 수혜를 좀 볼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번 로봇주들의 상승이 한 몇 해 전에 크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로봇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장주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막상 주가가 올라가고 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로봇 주식들이 로봇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침입이 시간이 되면 분명히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로봇 주식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실적을 가장 빨리 낼까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아마 뭐 여러 가지 테슬라에서의 그런 로봇 이슈들, 그다음에 뭐 삼성에서의 로봇 이슈들 계속적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들쑥날쑥 할 건데요. 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사실 좀 먼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룹 지배 개편을 하면서 네. 좀 과연 연관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로봇 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하신다면 조금 이런 모멘텀들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지배구조 개편 네. 소식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네. 있기 때문에 좀 성장주 쪽으로 좀 네, 관심 그렇죠.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거든요. 근데 좀 단기죠. 네, 아직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실적 좀 봐야 성장주 되겠군요. 쪽에서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굳이 그렇습니다. 이쪽을 그렇죠. 미리부터 봐야 맞습니다. 되느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소외주의 이제 반등 시도하는 네. 부분들, 뭐 로봇은 조금 보수적으로 주셨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네. 게임주의 신작 흥행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 쪽의 기대감도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질문을 갑자기 드렸기 네. 때문에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소외주들, 미국도 사실 러셀 2000이 지난주에 좀 급등하는 양상들을 좀 보여줬었죠. 다행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형주가 밀리면 중성주도 같이 무너졌으면 정말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수급 로테이션이 돌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대형주 밀렸는데 중소형주가 올라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중소형주로 가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에 있었던 그 트럼프 피격 때문에 대형주의 쏠림이 다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열어봐야 됐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로서의 매기가 가기에는 조금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형주들의 뭐 실적이 조금 둔화된다라던가 완연한 추세가 하락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중소형들이 완벽한 좀 뭔가 추세를 만들어낼 건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유주들 중에서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쉬었는데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바닥은 잡아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사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주가까지는 조금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 측면이 좀 약하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들을 보면 주가가 오래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차라리 조금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일어난 종목들 네. 위주로 특히나 한국 시장은 이런 수급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닥에서 좀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종목 가운데는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네.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기대감 높고요. 게임주나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좀 바이오 기대감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집이 확산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오늘 이제 처음을 좀 봐야 되겠지만 다시 대형주
대형주로의 반등이 더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한번 전력 세워볼까요? 업종과 함께 전망까지 살펴보죠.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역시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들 선물 순 매수가 한 5만 계약 정도면 이제 조금 매수 들어오는 강도가 좀 약해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4만 계약 후반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추가로 얼마나 더 세게 들어올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플레이, 대형주가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종목별 동향 또는 종목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이 약간 쉬어가면서 좀 약간 이제 안 내려갔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의 플레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7월 달이 통계적으로도 모멘텀이라던가 수급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세게 올랐던 종목들이 7월 달에는 좀 약해졌다가 다시 8월부터 다시 달리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외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8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금부터 한 2주 정도는 약간 좀 재미가 없더라도 좀 단기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모멘텀들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유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올 모멘텀은 당장 이번 주에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사실 이제 6월까지 가열차게 올라오다가 7월 들어 조금 쉬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가 전략기기들 이제 좀 종목별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많은 시장이에요. 시장에 자금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쏠림이 현상, 로테이션 굉장히 심한 현상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잘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명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